뭐 하나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02-800-7070의 네네. 전화가 이제 확실히 V1 아니면 V2다라는 거를 좀 통화 기록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이종섭 장관은 네. 끝까지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누군지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확인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얘기를 끝까지 이제 그 말을 못하는 네.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7월 31일은 안보실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동시에 전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왜냐하면 네, 그날 네 명에게 통화했는데 원희룡 장관, 뭐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네, 장관 네. 이 네 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회의 중이라면 이 전화를 통해서 다른 분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회의 중에 같이 회의하면서 그 전화로 전화했을 리는 만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V1, V2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11시 40 몇 분서부터 예.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예. 11시 회의니까 예. 사실은 뭐 1시간 전에 예.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 전에. 그리고 그게 5층에 있는 전화라는 설도 있는데 예. 2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뭐 금방. 전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런 폭넓은 사람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가능성이 저는 더 대통령밖에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섭 장관도 딱한 게 네. 자기네들은 적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정훈 대령 수사권이 없는데 괜히 수사해갖고 예. 혐의자까지 특정해서 예. 경찰청에다 넘기는 거를 자기네들이 예. 적법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밝혀야죠.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조차도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네들이 그 부끄럽고 예.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화 상대방을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은 작년 예결위에 나와서 예. 자기는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통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국민 앞에서 그렇게 쇼를 하는 거는 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공직자가 저렇게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예, 눈 뜨고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하는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나라는 네. 생각, 왜 공직자들을 믿는 국민들이 순진한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게요. 공직자들이 예.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 승진이라든가 혹은 퇴직 후를 예.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네. 그날 현장에서 현직 검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네. 실시간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네,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 그것도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말을 하던데 이제 그런 촬영이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직 검사가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뭐 사촌지간이라 하더라도 예. 현직 검사는 검사윤리 강령에 의해서 네. 그런데 개입하면 안 되고요. 네. 특히나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자격을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몰래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니까 거의 현직 검사가 라이브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해라. 문자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뭐 현직 검사는 점심 시간 때 문자가 가서 자기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서부터 쭉 봐온 것들을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성근을 지지하면서 박정훈을 공격하는 사이트에도 글을 계속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구용의 논설위원한테 그 전날 전화를 해서. 계속 문자인가 보내갖고 또 전화도 하면서 구용의 논설위원이 뭘 얘기를 할지 또 임성근 쪽에 그 입장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그 노력도 했고 그런 거 봐서는 그냥 보통 한두 번 관여하고 딱 하니 온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검찰 안에서 직무감찰이라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해야죠.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도 빵빵 터지는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막 메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게 직무감찰이라도 해서 도대체 왜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거냐에 대한 사실 확인은 좀 저희가 해봐야 아무튼 그 집단 폭력한 사람들도 지금 고소고발장 초안 작성하고 또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해서 국회 모욕한 또 불출석한 사람들 그것도 고소고발장 빨리 작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철환 직무감찰. 진짜 이게 야당 법사위 간사님 너무 할 일이 제가 다시 변호사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 제가 이거는 그 26일 청문회에서는 사실 명품백 관련해서만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양평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다루게 됩니까? 첫 번째는 명품백, 향수, 전통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도 오히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더 큰 화약고라고 보여지고요. 양평은 사실은 이 두 건만 하더라도 뭐 밤 12시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양평은 아마 크게 질의가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요. 공수처의 이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 배제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공수처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그 관여자들에 대한 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확보를 못해서 제가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이라도 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반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일반 전화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을 좀 쳐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 배짱으로는 아직 그걸 못할 거는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그 정돈이 안 된 상황이 될 텐데 재의결을 언제쯤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원내 더 지도부에서. 의원님 개인 판단은 어떠세요? 개인 판단은 26일 날. 하고 나서 26일 청문회 하고 나서 거기서 더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래서 특검을 발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어차피 특검 발의하면 법사위로 오고 또 법안 일소위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일소위원장으로 그 법안을 심사하게 될 텐데 수사 대상을 가능한 명확하고 또 좀 더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특검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 해놨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으로 특검 추천을 특검 추천권을 주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선 대안변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안 수정안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그냥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좀 한동훈 특검안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망한 게 BBK 특검이라고 해서 그 정호영 특검인가요? 맞습니다. 망했고 그때 특검보가 이상인 특검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인 그분이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검 후에 KBS 이사도 되고 그런 좀 혜택을 받은 분이거든요. 대법원장을 지금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망한다. 망하는 특검이다. 그건 망하는 특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보로 활약했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그 끝나고 나서 백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당 쪽은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백서에다가. 그럼 그 말 따라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또 대통령 측 여당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은 배제시켜야죠. 특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셔야죠.